그러면 이 아메바 경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아메바 경영은 무엇인가? 모든 조직을 이익을 관리할 수 있는 이익 중심점, 영어로는 프로센터라고 그러죠. 프로센터화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업의 조직의 프로센터는 어느 조직이었는가? 바로 영업에 해당되는 고객을 만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 이런 조직을 프로센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조직은 그 프로센터, 영업을 지원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조직들을 우리는 코스센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극소수의 영업조직, 프로센터, 대다수의 원가를 쓰고 있는 코스센터, 이 코스센터를 프로센터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메바 경영이 추구하는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센터를 프로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코스센터가 원가만 갖고 있으면 이익을 따질 수 없으니까 이 코스센터를 프로센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는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메바 경영에서는 사내 매매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 간 상호 고온도를 인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각각의 조직 상호 간에 업무 서비스를 주고받을 때에 도와준 부서, 도움을 받은 부서 사이에 상호 고온도를 인정해서 사내 매매를 실시하는데 이 사내 매매를 실시할 때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 각 조직과 조직 사이에 상호 간의 존재 가치가 증명돼야 되는데 이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는 얘기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사람이 움직이면 일을 하면은 원가가 발생되어집니다. 이 원가의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사람이 움직이면 따라다니는 비용, 이거를 다른 말로 속인 비용이라고 합니다. 인건비와 속인 비용을 합쳐서 인간관계의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는 얘기에서는 부서와 부서 사이의 업무를 주고받을 때에 발생되는 원가가 인건비와 속인 비용, 다른 말로 인간관계 비용인데 이 인간관계 비용 이상의 부가가치를 느낄 때에 각 조직은 존재 가치를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시장 환경에서도 최선이 확보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독과점 기업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부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최선이 확보되어지기 위해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최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될 기본적인 컨셉이 있습니다. 그 컨셉이 바로 뭐냐? 원가를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원가는 뭐냐? 허용원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메바 경영에서는 허용원가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 허용원가는 바로 매출에서 이익을 빼면 원가죠.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출이 증가되고 감소되는 것에 따라서 보통은 이익도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러면 이익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지상 과제라고 하면, 다른 말로 절대 목표라고 하면은 사실은 매출이 증가되어지면은 이익도 늘어나고 매출이 줄어들면은 이익도 줄어들게 돼 있는데 아메바 경영에서는 이익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상수로서 존재하고 매출은 변수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원가는 매출이 줄어들면 원가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 매출이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이익도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감소되어지면 원가도 감소되어져야 되고 원가가 감소되어지더라도 우리는 이익은 상수로서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 원가는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허용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익을 목표로 했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지켜내야 되고 허용될 수 있는 마이너스선, 이 원가를 우리는
허용가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허용가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입각해서 경영을 한다고 하는 것, 이 다른 말로 아메바 경영의 또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일 중에 하나가 경영은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상식은 뭐냐? 매출은 높이고 원가는 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살아남는 길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매출을 증가시키고 원가는 줄이면 이익은 점점 늘어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메바 경영의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아메바 경영을 얘기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메바 경영은 실시간으로 채산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아메바 경영이 만들어졌던 일본 교세라에서는 매일매일 결산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일일 결산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얼마만큼 수익을 냈고 얼마만큼 원가를 썼고 모든 조직이 매일매일 결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업은 매일매일 결산합니다. 또 제조업일 경우에는 제조업도 매일매일 생산해서 결산합니다. 그런데 이 제조와 영업을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부서들은 매일매일 결산을 할 수가 없었죠. 왜? 매출은 매일매일 고객과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결산, 또 생산은 매일매일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활동들에 대한 결산을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산과 영업을 지원하는 부서들은 매일매일 결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산할 수 있는 수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산할 수 있는 수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트센터를 사내매매를 시켜서 프로센터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간당 채산세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보통 우리가 조직에서 이익이나 원가나 매출이나 계산할 때는 전부 다 시간이라는 개념보다는 총량으로서 규모의 결과를 우리가 채택하는데 이 아메바 경영에서는 누구나 다 공평한 어떤 조직이나 직위가 높거나 직위가 낮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시간이라는 단위를 통해서 얼마만큼 채산을 올렸느냐, 다른 말로 생각하면 얼마만큼 부가치를 올렸느냐, 또 우리가 익히 아는 우리의 아는 컨셉으로 표현하면 얼마만큼 시간당 이익을 올렸느냐, 이런 시간당 채산서를 도입하는 것이 바로 이 아메바 경영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본 컨셉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당 채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공평한, 많은 조직들에게 가장 공평한 평가 기준, 평가 단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채산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모든 조직들은 인간 사는 세상은 사실은 생각만큼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대 실적에는 항상 차질이 나게 돼 있죠. 그래서 계획대 실적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달에 부족한 것을 다음 달에는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라는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매출 증대를 위한 개선 아이디어, 원가 절감을 위한 개선 아이디어,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개선 아이디어들을 중점 추진 목표 항목 시트라고 하는 시트를 통해서 매달 초에 발표하고 실천하고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PDCA 과정을 거치는 것이, 그렇게 거치도록 반드시 관리하는 것이 이 아메바 경영에서 강조하는 하나의 철학이기도 하고 사상이기도 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